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화공직 7급 국가직 전달현상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선생님 카페 어디에요? 네이버 카페 화공PD야. 3,000명이죠. 네이버 밴드는 750명. 그래서 화공 PDR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출문제 있어요. 자, 봅시다. 1번. 자, 봅시다. 1번. 분자의 운동과 물질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물질 전달 파트 묻고 있네요. 분자 확산. 그래서 1번. 기체 분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충돌하죠. 너무 쉽고. 그 다음에 2번 용액 내의 농도급의 concentration gradient, 농도급에는 분자 확산을 유발한다. 그죠? 그래서 픽의 제1법칙 뭐예요? A 성분이 만약에 Z 방향이다 하면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뭐예요? dx dc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2번이 맞죠. 그래서 쌤 좀 해설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여기 A, B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B라는 용매에서 용질 A가 확산될 때 JAZ 이퀄 마이너스 DAB DX분의 DCA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예요? 등원 등합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픽의 확산 제1법칙, 그죠? 그리고 참고로 항상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 기출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건방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개념들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그 근처 거를 내니까. 픽의 확산 제2법칙, 그죠? 이것도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래서 봅시다. 이걸 어떻게 써요? 라운드 CA, 라운드 T, 대표적으로 DAB, 그 다음에 델 제곱 CA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게 확산 제1법칙이고 이거는 픽의 확산 제2법칙이고, 그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자세히만 설명하면 픽의 확산 제1법칙 뭐예요? 어느 지점에서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는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정상 상태 개념이죠.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타임 t,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건 정상 상태일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픽의 제2법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유체의 흐름이 일단 없고 화학적 생성 없고 웰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확산도와 밀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체나 흐르지 않는 유체에서 한 방향으로의, 요거는 뭐예요? 요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비정상 상태, 그죠? 정상 상태고 비정상 상태. 어느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으면 이거, 있으면 이거,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말할 수 있었고요. 3번 봅시다. 이제 선생님도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자꾸 설명이 길어져요. 3번 기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3번 기체의 압력 변화는 확산 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체의 압력 변화 영향 주죠. 그래서
3번식은 뭐예요? 맥케이브 책에서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체퍼만 앤스코그식이라고 부르고 히르시펠드식, 웰티 책에서는 히르시펠드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맥케이브 책 찾아보시면 식 있을 거고 웰티 책 한번 기준으로 히르시펠드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DAB는 P 시그마 제곱 AB. 저 시그마 AB는 충돌 지름이고요. 오메가 D 이건 충돌 적분. 그래서 우리가 뭐 스터디 뭐 석박사도 아니니까 깊이 있게 볼 필요 없고 식만 대충 보면 됩니다. 그래서 0.001858 T 2분의 3성 그 다음에 M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 대괄호 하고 2분의 1승. 그래서 요거 통분하면 MAMB분의 MA 플러스 MB 그래서 그 맥케이브 책에 있는 식과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식에서 뭐예요? 확산계수 뭐에 비례해요?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는 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량 아니 일단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뭐에 비례한다? 2분의 3 분자량은 나중에 다룰 텐데 요게 매번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확산계수는 압력과 관계가 있죠. 반비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지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는 감소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식 필요 없어도 정성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더 충돌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수식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온도가 증가하면 확산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문제죠. 그래서 1번은 점수 주려고 한 거고 요식, 히르시펠드식 요거만 하나 익히면 되고 맥케이브 책에서는 체퍼만 앤스코그식이라고 해서 식 하나 줬죠. 똑같은 식입니다. 2번 너무 흐리게 나오네요. 바꿔야 되겠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운동량 확산도와 열 확산도의 비.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죠. 프론트를 쓰죠. 정답 3번이고 첫 번째 슈미트 수.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DAB분의 U 해서 뭐예요? 물질 확산도분의 운동량 확산도. 별 문제 없고요. 2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라스호프 수. 이거는 맥케이브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뮤분의 뭐예요? L이나 D는 또는 LC 해서 characteristic length 특성 길이이기 때문에 L로 써도 되고 D로 써도 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쓰면 됩니다. 형체가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 또는 구 뭐 이런 게 아니고 형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특성 길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돼요? L 3승 로우 제곱 베타 G 델 T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게 맥케이브 M이면 맥케이브예요. W면 웰티고 맥케이브 식은 이렇게 돼 있고 웰티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웰티 책에서는 뮤의 제곱에 베타 G 로 제곱 L 3승 델 T 이렇게 돼 있죠. 웰티 책.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시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외우시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점성력 분의 부력. 그죠? 그래서 또 쌤이 이거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쌤이 하나 발견한 거는, 쌤은 이제 막 기계공학 책도 보고 많이 보지만 요거 요렇게 낼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자, 요 식에서 요렇게 내면은 이거 무슨 수냐 하고 낼 수 있어요. 동점도의 제곱 L 3승 베타 C 델 T 요렇게도 낼 수 있어요. 요거 준비하세요. 요거는 뭐가 적용된 거예요? 동점도는 밀도분의 점도죠. 따라서 점도는 로뉴죠. 로뉴를 여기다가 제곱 빠졌네요. 쏘리.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로뉴 집어넣으면 로의 제곱 없어져서 뉴 제곱분의 L3 베타 G 델타 T.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뮤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요거 뭡니까 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오케이?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얻어 가세요. 그 다음 3번 잘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하고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프론트 람바는 열 확산도분의 운동량 확산도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샤르드 수는 뭐예요? DAB분의 특성 KC분의 L 요거죠. 그래서 뭐예요? 분자 물질 전달.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되죠 다. 분자 정답은 3번이고요. 분자 물질 전달 분해 뭐예요? 대류 물질 전달. 그러니까 뭐예요? 샤르드수는 물질 전달 파트에서만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냐, 분자 확산이냐, 대류 확산이냐, 그거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KC는 당연히 물질 전달 개수, 그죠? 그래서 KC는 물질 전달 개수고요. 그래서 분자 물질 전달이냐, 대류 물질 전달이냐, 요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굳이 쓰면 diffusive mass transfer 약자로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convective mass transfer,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확산에는 분자 확산이 있고 대류 확산이 있잖아요. 그죠? 분자가 이렇게 확산한 거랑 벌크로 확산되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분자가 바뀐다 그래, 확산된다 그래서 이건 잘 안 쓰는 말인데 알고만 계세요. species diffusion이고 그러니까 종 분자 species diffusion이고 위에 거는 overall mass transfer고 overall 총괄적인 mass transfer 이렇게. 그래서 책들마다 표현이 틀린데 species diffusion 또는 overall mass transfer 이거 잘 안 쓰잖아요. 잊어버리고 이거는 참고만 하고 diffusive mass transfer냐 convective mass transfer냐 분자 대 대류, 그죠?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7급 준비하면 이런 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초록색 칠판에서 살게요. 지금은 화이트보드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3번 1차원 열 전도에 대한 푸리에의 법칙이
다음 식을 따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열 흐름 방향의 수직인 단면적으로 일정하고 K는 0보다 크다. 자, 봅시다. 여기 검은색이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3번인데 식을 줬어요. Q 주고 X 방향이래요. A 마이너스 K dx dt 그죠? 단위는 와트 메타 제곱이네, 그죠? 그래서 히트 플럭스네, 히트 플럭스 이렇게 X 방향 그리고 이게 단면적이 A, 그죠? 그래서 히트 플럭스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1번 QX는 X 방향에 대한 열 플럭스이다. 맞죠? 그죠? 우리 뭐 히트 플럭스 잘 알잖아요. 와트 풀어서 쓰면 이거니까 열은 칼로리 아니면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량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으로 해준 게 그게 플럭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요. 2번 쏘리 1번이 틀렸죠. QXA가 히트 플럭스고요. 그죠? QX는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그냥 와트죠. 즉 줄 퍼 세크죠. 이건 뭐야? 히트 레이트죠. 우리말로 뭐야? 우리말 잘 안 쓰지만 열속. 다른 말로 뭐야? 열속도. 그죠? 그래서 지금 QX가 히트 플럭스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쏘리. 그 다음에 2번 음의 부호는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이 전달됨을 뜻한다. 요게 있는 음의 부호가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이 전달됨을 뜻한다? 아휴, 말도 안 되죠. 거리가 변함에 따라서 dT가 뭐예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되잖아요. 아니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지점인데 이 B 지점으로 열이 갔다면은 항상 여기가 T 하이고 여기가 뭐예요? T 콜드 낮죠? 즉 DT가 늘 항상 뭐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니셜이고 여기가 파이널이죠. 초기 그다음 최종. 즉 TC 빼기 TH니까 항상 DT는 뭐예요? 음수죠, 음수. 그래서 요게 음수다 보니까 음을 넣어서 그냥 양의 값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음의 부호는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이 전달됨을 의미한다. 아니죠. 그냥 음이기 때문에 양을 만들어주게 한 그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웰티나 버드나 맥케이브 책을 잘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선생님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음의 부호 즉 요거는 이퀄 뭐냐 하면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답이 열 흐름 온도 9배의 즉 열 흐름 온도 9배의 즉 dt가 9배죠. 그래서 dt가 항상 음을 띠죠. 낮은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니까 그죠? 그래서 열 흐름 온도 9배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남을 나타내. 그래서 원래 정식은 이거 버드 책인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버드 책 한번 보세요. 열 흐름 온도 9배 항상 시험에 나왔던 걸 틀어서 내니까 써줄 때 잘 익혀두세요. 열 흐름 온도 9배의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 잘 보이나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남을 의미함. 나타냄. 그래서 다시 한번 문맥을 봅시다.
열 흐름 온도 구배 요거죠. 근데 요거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음을 띄니까 요거를 음을 마이너스를 더 추가해서 플러스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열 흐름 온도 구배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남을 나타내. 이 말도 웃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 흐름 온도 구배가 음을 띄니 즉 음을 띄니 그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해서 플러스를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 흐름 온도 구배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남을 나타낸다. 열 흐름 온도 구배는 여기로 가는데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나요? TC cold temperature에서 TH high temperature로 이렇게 간다는 뜻일까요? 이 말이? 아니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이게 음이니까 양을 만들어 준 것 뿐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열 흐름 온도 구배의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 방향은 맞잖아요. 그냥 직역하면 의역 말고 그래서 직역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 흐름 온도 구배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직역이다. 그래서 직역한 수준을 해서만 이해하시고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값이 플러스로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2번 음의 부호는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나타낸다? 그건 절대 아니죠. 요게 벌써 낮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걸 나타내죠. 그죠? 요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한번 뭡니까? K는 열 전도도이다. 맞고 4번은 dx분의 dt는 x방향에 대한 온도 구배이다. 그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다? 히트 플럭스와 히트 레이트 열속도 너무나 당연히 아는 거고 이 음의 부호에 대한 의미 이거는 푸리의 법칙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 전달이든 운동량 전달이든 예를 들어서 뉴턴 법칙이든 또는 픽 법칙이든 다 마이너스 막 붙이고 막 그러잖아. 그런 이제 양의 값을 만들어주기 위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요 그레디언트에서 벌써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어요. 오케이. 3번 그렇게 하고요. 자, 4번 봅시다. 4번 300켈빈에서 물의 용해된 A와 B의 농도에 헨리의 법칙이 적용 가능할 때 두 기체 AB의 헨리 상수는 다음과 같다. 액체상에서 A와 B의 몰 분율 B, 즉 XB분의 XA가 2일 때 기체상에서 A와 B의 분합비 PB분의 PA 단 액체상과 기체상은 평행을 이룬다. 뭔 소리예요? 헨리의 법칙 묻는 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LV 그래서 기획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죠. 물 헤드가 H2O 되고 물에 A와 B가 녹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도 뭐예요? 베이퍼 물이 있겠죠. VH2O라고 합시다. 있고 그냥 동글뱅이로 할게요. A, B 기상에도 다 있겠죠. 응? 그죠? 그래서 그리고 헨리 상수 가르쳐줬어요. HA는 얼마? 2 곱하기 10의 4승 바. HB는 1 곱하기 10의 4승 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헨리 상수를 가르쳐 주고 일단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여기가 X상이니까 X 쓸 거고 여기 Y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XB분의 XA가 2래요.
xb분의 xa가 1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서의 분합 pb분의 pa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퀵으로 헨리's law, 헨리의 법칙 생각하면 되죠? 뭐야? PA는 우리 헨리일 때는 뭐야? K를 쓰는 게 아니고 소리 HAP인가요? 아, 소리 저도 헷갈렸다. HAXA고 PB는 헨리 상수 HB의 백상에서의 몰 분율 요거죠. 그래서 이게 A식이고 이거 B식이라고 하면 이거 구하래. 그럼 뭐야? 너무 쉽다. B분의 A 하면 그냥 바로 구하겠네요. PB분의 PA 점수 주려고 냈다 그죠? HB분의 HA XA고 XB 그죠? 근데 요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HB, HA 단위 같으니까 단위 신경 안 써도 되고 HB 1 곱하기 10의 4승 HA 2 곱하기 10의 4승 그죠? 10의 4승 10의 4승 없어져서 정답 얼마? 2 곱하기 4 너무 쉽다 이거 그죠? 점수 주려고 낸 거고 헨리의 법칙만 알면 된다 right? 그래서 3번과 4번은 그래서 4번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5번 볼까요? 5번 25도씨 1atm에서 물질 A가 공기로 확산한대요. 기체로 확산한대요. 기상 상태인 공기로 물질 A의 루이스 수는 2이고 그래서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데 A라는 물질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하는데 루이스 수 뭐에? 여기다가 쌤이 일부러 쉼표 넣었습니다. 뭐 안 넣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루이스 수 A의 루이스 수는 2다. 물질 확산 계수 즉 A가 B 이때 B는 공기로 생각하면 되죠. 공기 B로 O의 확산 계수가 0.1 제곱센티미터 per second 우리 단위 다 알죠? T분의 L 제곱인 거 차원에서 이걸 때 열 확산도 알파의 단위도 뭐예요? 똑같죠? 이거 구하래요. 즉 이거 구하라는 소리는 이 문제는 뭘 알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루이스 수가 뭘 의미하는지 너 그거 아니? 그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솔루션 하기를 요것만 알면 되죠. 루이스 수 뭐 지금 A라고 했지만 루이스 수의 정의 뭐예요? A의 확산도 디퓨지비티 그 다음에 열 확산도 요거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프론털 수는 알파분의 뉴고 슈미트 수는 DA분의 뉴죠. 이거 다 알고 있죠? 프론털 수는 알파분의 뉴고 그 다음에 슈미트 수는 DAB분의 뉴죠. 뭐 세트로 3개 외워야 되죠. 1, 2, 3 이거 모르면 뭐 7급 칠 필요도 없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얼마래요? 2잖아요. 2 그리고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썸을 열 확산도는 EDAB고, 그래서 2 곱하기, 아이고, 이것도 가르쳐줬네 벌써. 0.1 제곱 센티미터 per second. 그래서 뭐 단위 안 쓸게요. 2 곱하기 0.1 얼마야? 0.2. 그죠?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래서 5번은 루이스 수 알고 있냐 묻는 거고, 프론탈 수, 시미트 수, 루이스 수가 하나로 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부력 문제. 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부력 문제. 자, 지우면서 볼게요. 6번 정육면체의 강체가, 강체는 솔리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쇳덩어리를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솔리드 고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육면체의 강체가 정지에 있는 유체, 가만히 있는 유체의 1과 2 사이에 걸쳐 잠겨 있다. 유체 1, 2의 밀도는 각각 1000, 4000kg per 메타 삼성이고, 강체의 밀도는 2000일 때 H2분의 H1은 얼마냐? 그래서 단 H1과 H2는 각각 강체가 유체 1과 2에 잠겨 있는 높이이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는 9.8이 아닌 10 메타/세컨드 제곱으로 계산해라. 표면 장력의 영향은 무시한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면 6번에 잘 보면 이렇게 그림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플루이드 1 유체 1, 플루이드 2 유체 2, 그 다음에 잠겨 있대 요만큼 H1, 여기는 H2. 그래서 요거 시험에 이런 거 잘 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인데, 이거 지금 문제를 봐서는 여기가 밀도가, 여기 뭐예요? 여기 로우 1, 얘의 밀도를 뭐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다 알지만 1000kg per 메타 삼성이면 사실 물이죠, 물. 사실은 물이고, 로우 2는 물보다 더 무겁네요. 4000kg per 메타 삼성. 그래서 대충 때려 잡아야 됩니다. 1000이면 물이고 공기는 엄청 작죠. MKS 단위로 했을 때. 그래서 대충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체는 2000이에요. 로우 강체니까 강 써도 되고 그냥 솔리드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2000 kg per 미터 삼성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때 H1, H2 즉 H2분의 H1 요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체 부력 문제인데, 부력 문제인데 이거 사실 물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요 밑에는 뭐 물이나 액체로 생각하면 되고, 요 유체 1은 사실 공기일 수도 있어요. 공기 상태에서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론적,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공기일지언정 잠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라도 잠겨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어도 공기에 이게 잠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운 좋게도 여기 유체1이 물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유체2는 4000이라고 했으니까 물보다는 좀 더 밀도가 세구나, 높구나. 그래서 물보다 무거운 거 사이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공기라고 해가지고 밀도 작게 줘도 잠겨 있다고 이해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네. 풀이 과정이구나. 풀이 과정 이거는 뭐예요? 셈이
늘 쉽게 설명하면 빨리 풀려면 이 강체 무게 W라고 합시다. 대부분 뭐 기계역학에서도 기계공학에서도 W를 나타내니까 강체 요 무게만큼이 뭐예요? 요거를 내려오려고 하는 이 무게만큼이 뭐예요? 떠받치는 부력이죠, 부력. 부력. 그래서 FB라고 우리 보통 쓰죠. B는 소문자든 대문자든 하천자인데 상관없죠. buoyancy, 그죠? buoyancy force. 자, 요렇게 쓰면 되고, 그럼 W는 뭐예요? M. 강체니까 선생님 한글로 쓰기 뭐하니까 여기 solid인 S로 쓸게요. mg잖아요, 그죠? equal. 이 강체의 무게는 부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부력 다시 한번, 부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잠겨 있는 요 물체의 부피만큼에 해당되는 그 강체, 즉 그 강체, 즉 고체의 무게가 아니고 그 고체의 부피만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죠. 그래서 다 아는데 굳이 한번 써보면 뭐예요? 부력의 크기는, 그래서 부력의 정의예요. 부력의 크기는, 이거 증명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유체역학 초반에 다루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유체 속에, 그게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지금 이렇게 유체 속에 잠겨 있는, 이거 잠겨 있잖아요. 이런 걸 잠겨 있다 그러잖아요. 잠겨 있는 물체, 여기서 물체라는 것은 강체죠. 솔리드. 물체의 바디, 물체, 이 몸체, 바디에 의해 배제된, 이게 중요해요. 배제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배제된 유체의 무게. 즉 다시 말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할 때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물이 흘러내렸잖아요.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배제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요게 잠겼다는 거는 요만큼의 유체 1과 유체 2의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즉 배제됐다. 제외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흘러 넘쳐서 나간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강체만큼이 제외됐다. 배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요 배제된 놈의 부피, 배제된 놈의 뭐를 써야 되냐면 유체의 무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부력을 쓸 때는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뭐 공부를 계속 연속해서 하면 안 헷갈리지만 가끔 부력을 접하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부력은 뭐랑 같더라? 내려오는 중력하고 떠받치려는 부력이 같다.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를 적으면 된다. 무게는 중력가속, 지구의 중력가속도니까. 그래서 강체인 솔리드의 무게, 즉 MSG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부력은 뭐다? 이걸 떠받치는 건데, 부력은 뭐라고 했었어요? 요만큼 배제된 놈의, 그러니까 부피는 동일한 거죠. 솔리드가 있을 때나 유체가 있을 때나 부피는 동일한데 뭐가 틀려요? 요만큼에서 배제된 놈의 그 배제된 물질, 여기서 배제된 물질은 뭐야? 유체1과 유체2, 즉 유체의 무게죠. 그래서 유체의 무게를 이 부력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유체의 무게다 했으니까 배제된 놈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학적인 베이스를 안다는 조건 하에서 그냥 원리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쪼갤 수 있죠? 얘랑 얘. 그죠? 유체 1하고 유체 2. 그러면 유체 1의 무게 M1 G고 중력가속은 똑같을 거고, 유체 2의 무게 M2G, 이게
부력이죠. 두 개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요만큼 배제됐어요. 요 두 개 다 배제됐는데 요만큼 배제됐는데 요만큼 배제된 거에 누구 거에 무게를 쓰라고요? 강체가 아니라 없어진 놈죠. 배제된 놈에 무게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M1G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요만큼 배제됐어요. 근데 배제된 건 배제됐는데 누구 거를 써야 돼요? 유체 2가 배제됐잖아요. 그래서 M2G 이렇게. 그래서 숙달이 되면 후다닥 풀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질량을 다른 텀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rho V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뭐 다 알 거고. 그러면 이제 질량을 밀도와 부피로 해봅시다. 왜 이렇게 해줘요?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밀도 주어졌으니까 밀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밀도의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부피는 이거 정육면체라고 그랬고 높이 R고 단면적 똑같잖아요. 단면적은 A, 단면적 A로 똑같죠? 그러니까 없애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로우 V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MS 고체의 질량은 당연히 뭐야? 강체의 질량, 강체의 밀도, 강체 부피 쓰고 G 하면 되고, 그죠? M1은 당연히 ρ1 V1 G라고 쓰면 되고, M2는 뭐예요? 당연히 ρ2 V2 G. 너무 쉽죠? 그대로 그냥 써준 것 뿐이에요. M을 ρ V로 바꾼 것 뿐이고, 이제 GGG 귀찮으니까 없애십시다. 그죠? 없앴죠? 그러면 이제 ρS VS는 뭐예요? 우리가 임의로 A라고 지정하면, 단면적이 A면 왜 A라고 지정해요? 공통이니까, 단면적 같으니까. 여기에 뭐예요? H1 플러스 H2겠죠. 높이. 그죠? 너무 쉽다. equal. 그죠? 하고 VS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ρ1 V1이니까 ρ1은 아는 거고, V1은 뭐예요? A에다가 V1은 높이 H1 해주면 되잖아요. A에 H1 플러스 이건 뭐예요? ρ2에 V2는 단면적은 똑같을 거고 V2는 H2.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죠? 그래서 A 없애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값 줬어요. ρS 2000이라고. 2000 H1 플러스 H2는 ρ1 1000이라고 밝혀줬어요. 1000 H1 플러스 ρ2 4000이라고 가르쳐줬어요. ρ2 4000 H2.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000H1은 2000H2네요. 산수 1000H1은 2000H2네요. 정리하면 그죠? 근데 지금 H2분의 H1이라고 했으니까 H2 넘겨주면 1000분의 2000. 그래서 2 나오네. 2. 즉 H1은 2배 H2. 그죠? 그죠? H1이 이 H2 길이의 2배네. 2배.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요만큼이 플루이드 1에 잠겨있고 요만큼이 요만큼이 플루이드 1에 잠겨있고 요만큼이 플루이드 2에 잠겨있고. 그래서 정답 H2분의 H1은 2. 그래서 이런 부력 시험 문제는 막 이렇게 뭐예요? 빙하 이런 것도 너무 잘 내죠. 그래서 부력 문제 풀 때 핵심은 어떤 물질의 무게, 즉 중력으로 내려오는 이 무게는 뭐랑 같더라?
W는 내려오는 힘은 buoyancy force, 부력과 같은데 이 부력을 이 우변에 적을 때 mg로 적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항상 뭐다? 그 잠겨져 있는 유체의 무게로 표시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